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군사TV에서 여러분들께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자, 군사TV 그리고 국방TV 둘 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이 우크라이나 전황 제가 조금 다른 언론들보다 앞서 나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만 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있는 이 SNS들에서 오는 그 소식들을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의 입장에 서 있기도 하고, 여기를 지금 선과 악의 구도에서 본다면 지금 피해자는 또 우크라이나니까 그 우크라이나 측에서 뭔가 조금 응원의 마음이 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러시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왜? 러시아에서는 지고 있으니까 소식이 별로 안 나옵니다. 원래 이기는 쪽에서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자, 어제 아마 저녁 뉴스를 보신 분들 느끼실 겁니다. 신인균의 국방TV 여기가, 또 신인균의 군사TV 여기가 기성 언론들보다 조금 앞서구나, 아주 적으면 하루 아니면 3일 정도 앞서구나. 자, 어제 그래서 제가 이 수도 키우 서북쪽을 완전히 지금 폐주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서 대부분 그런 보도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SNS 올라오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리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더욱더 놀란 소식이 있습니다. 포로 수용을 제대로 못한다 라고. 이 포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당했지 포로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골치 아플 정도로 지금 너무나 강한 큰 전과를 올리고 있는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이 러시아군이 황당하게도 비전투 손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이 쿠데타 이런 게 겁나는지 지금 과거 스탈린의 예조프시나 같은 이런 숙청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월 23일 전황인데요. 일단 주요 전과는 15,600명 이상을 살상시켰다라는데, 이게 어제보다는 300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3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을 더 전사시켰다. 그리고 전차는 8대, 장갑차량 30대, 야포 15문, 대공무기 2기, 항공기 3대. 자, 이랬는데, 이게 지금 무슨 폐주하고, 이런 상황에 비하면 전차 겨우 8대, 장갑 차량 30대, 좀 적다, 평소보다. 라고 저도 생각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스페셜 캡션이 붙어 있습니다. 뭐냐? 도저히 다 카운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워낙 지금 수공을 하고, 아비규환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카운트가 안 된다. 라는 그런 스페셜 캡션이 붙어 있을 정도로 지금 러시아군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가서 도망가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15,600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그 러시아권 매체 그리고 영어권 매체에서 일제히 나온 보도인데, 3월 22일부로 러시아의 전사자가 과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10년 동안, 즉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면서 전사했던 그 전사자 숫자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전사자가 10년 동안 15,051명입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22일 전쟁 개전 한 달도 되기 전에 그 10년 동안의 아프가니스탄의 피해를 넘어섰다. 그 10년 동안의 아프가니스탄의 피해 때문에 소련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 냉전 시대 50년 동안 미국과 함께 세계를 나누었던 그 소련이 15,000명의 전사자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망했는데, 여기는 지금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사망자를 넘었다. 푸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주요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키우 서북부 지역에 소탕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폐주 상태에 들어간 러시아군을 섬멸, 그리고 포로로 마구 잡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남부 헤르손 지역에 인민공화국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반러 시위가 일어나는데 며칠 전에 여기서 발포를 했죠. 그 발포한 동영상이 또 공개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또 발포는 못하고 이제 체류탄을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고, 또 이 마리우폴에서 러시아는 계속 시가전에서 고전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아조프 연대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선전하고 있고 마리우폴을 뺏기지 않고 제가 봤을 때 한 5km 정도의 박스인데 그걸 뺏기지 않고 그래서 이 아조프 연대가 공개하고 있는 이 동영상들을 보면 야 여기는 정말 제대로 교육받았구나. 저는 기갑 출신도 아니지만 기갑 출신 장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씩 기동량을 들었어요. 우리 한국 전차들이 기동을 할 때 줄줄줄줄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대가 한 개 소대가 세 대인데 세 대가 가면 마지막에 있는 전차가 초월 기동해서 먼저 들어가서 정찰하고 그때 뒤에 있는 전차들이 포를 양쪽으로 돌리면서 엄호해주고 그리고 또 이 초월 기동한 전차가 또 정지해서 또 사방을 또 봐주고 그때 이제 또 마지막 전차가 또 와서 또 초월 기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조심하게 진행을 하죠. 그런데 러시아 전차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냥 뭐 줄줄줄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조프 연대들은 정말로 그 러시아군 노획한 전차를 가지고 초월 기동 그리고 또 엄호 또 초월 기동 엄호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한국군 기갑 장교들에게 들었던 그런 전술을 쓰고 있더라고요. 러시아군하고 달리 정말 잘 싸운다. 즉 미군에게 교육받은 그런 부대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마리우폴에서 그 진짜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2개 대대 정도의 전투병력 지금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겠습니까? 그걸 지금 섬멸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하르키우 남쪽의 이지움 일대에서 그 예단급 이상의 러시아군이 피해가 입었다. 그것도 영토 방위군에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예단급 이상의 기계화 부대, 기갑부대인데 제1기갑군이죠. 이 기갑군이 뒤로 빼서 지금 전열을 재정비 중이다. 영토 방위군, 향토 예비군에게 박살이라서. 그리고 러시아가 이 키우 북쪽의 벨고로드 지역이죠. 이 벨고로드 지역에 뭐 야전병원, 군사재판소 다 설치를 하고 여기가 완전히 동쪽, 남쪽의 최고 사령부인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 쐈어요. 토치카라고 하는 120km짜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요격했다라고 러시아는 발표를 했고 그리고 9개 인도적 회량을 뭐 수미, 하르키우, 마리우폴 이런 여러 가지 또 체르니우 이런 지역에 인도적 회량을 했는데 여기 합의를 했지만 뭐 그다지 많은 민간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왜? 러시아가 회랑 만들었다 해놓고 지나가면 거기다 공격해버리고 하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마리우폴 북부 병력이 북상 중이다. 마리우폴에서 아조프 연대가 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지금 저라면은 이 마리우폴을 완전히 섬멸하고 정리를 끝낸 다음에 이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있는 병력을 다른 데로 보낼 텐데 러시아가 지금 이 하르키우 쪽, 이지움 쪽 여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 지역으로 병력을 보내기 위해서 마리우폴 얘기는 끝났다. 어차피 우리가 먹는다. 라는 생각을 한 건지 지금 여기에 있는 포위를 조금 느슨하게 하고 북쪽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조프 연대가 더욱더 그 반격을 심하게 해나가는 것이죠.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가 이 수미 지역의 민가와 산림 지역에 방화를 하고 있다. 뭐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화풀이를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비인도적인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소식 알려드립니다.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위장성이 전사하고 본국에서는 숙청의 칼날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러시아 군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당초 3일이면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낙관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한 달이 넘도록 고전을 면치 못하며 폐색이 짙어지자 고위 장성들을 숙청하는 것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현지 시각 3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크렘린이 연방보안국 제5국장을 맡고 있는 세르게이 베세다 상장과 그의 측근인 아나톨리 볼룩을 비롯해 정보국과 군부의 많은 장성들이 잇따라 보직해임과 구금, 가택연금 등의 숙청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매체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과거 스탈린 스타일의 책임 떠넘기기 숙청과 비슷하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의 폐색이 짙어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장군들에게 떠넘기려는 비겁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들을 숙청한 명분은 이들이 우크라이나는 사흘이면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허위 보고를 올리고 개전 초기부터 정보 보안 및
특수작전 전반에서 실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푸틴은 모스크바의 고위 장군들뿐만 아니라 야전 지휘관에 대하여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푸틴은 하르키우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벨고로드 전선 최고 책임자인 제6연합군 사령관 블라디미르 에르쇼프 중장을 보직 해임하고 그를 모스크바로 연행해 가택연금에 처하는 등 전선 지휘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푸틴은 이런 떠넘기기 때문에 최하위 말단 병사들부터 최고위 지휘관까지 러시아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1930년대 이런 시기의 소련을 보는 느낌입니다. 예조프시나 스탈린이 대숙청을 자행했죠. 그래서 정말 능력이 있었던 장군, 장교들을 과거 제정시대 때 뭐 귀족이었다고 다 잘라버리고 뭐 건달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서 뭐 건들건들하던 깡패들 이런 사람들 장군, 원수 이런 거 막 시켜주고 하다가 2차 대전 바발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처음에. 그래서 인재들을 뭐 그냥 뭐 다 내쫓고 하는 바람에 소련이 2차 대전 초반에 독일군에게 어마어마한 피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소련군이. 그런 상황을 지금 또 보는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르키우 전선을 책임졌던 상장, 즉 우리로 치면 군단장을 넘어서 야전군 뭐 1군 사령관, 3군 사령관 이 정도 되는 급인데 그 사람을 전선에서 보직해임시키고 모스크바로 불러서 가택연금 시켰다 이거예요. 왜냐? 저는 사실 뭐 결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하르키우가 여기에요. 이 하르키우에 가장 많은 병력을 배치를 하고 여기서 쳤는데 이 하르키우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도로를 타고 하르키우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이 고속도로를 타고 키우 동쪽을 치고 그리고 이 하르키우를 먹으면서 또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오데사, 미콜라이우 여기를 치고 또 여기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또 뭐 마리우폴이라든지 돈바스 지역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완전히 교통의 요충지인데 마리우폴에서 한치도 전진을 못하고 지금 한 달째 포격만 하고 밀고 들어가지를 못하니 전쟁 발발 한 3일 동안은 하르키우 뭐 함락될 거다 뭐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왔지만 결국은 하르키우 시내에서 밀려나가고 러시아 군들이 그때부터 하르키우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포격만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의 이지움 쪽으로 한번 돌파해 보려고 했는데 그 이지움 쪽으로 들어갔던 이 기갑부대, 그 기갑부대가 향토 예비군들에게 박살이 나버리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 하르키우 전선을 책임졌던 전선 총책임자 상장인데 우리로 치면 대장급인데 불러가지고 그냥 모가지 날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FSB 국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해외 정보를 여러 가지 정보 분석을 해가지고 3일이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국장, 그 사람과 그의 측근들 전부 이제 가택연금 시켜버리고 숙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군 지휘관들을 마구마구 숙청을 하고 있다는데 왜? 쿠데타를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러다가 진짜 쿠데타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주변에서 계속 쿠데타 이야기하면 이 푸틴 대통령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정말로 과거 스탈린 했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실책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푸틴 대통령 3일이면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30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심란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키우 서북부 방어전에서 우크라이나판 살수 대첩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 진영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전투보다는 포로 관리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키우 서북부 이르핀 방어를 위해 저수지와 주요 하천을 터뜨린 우크라이나의 수공에 러시아군이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전의를 상실하고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당초 러시아군은 이르핀에서의 전투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이르핀강 일대에 참호를 파고 이곳에 상당한 양의 탄약과 물자를 보관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저수지 뚝을 터뜨려 강 주변 전체를 물로 덮어버리면서 러시아군이 보관한 탄약과 물자는 물에 쓸려 내려가거나 젖어서 사용 불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수공으로 진탕에 빠진 러시아군은 밤이 되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위 때문에 동상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때 맞춰 들이닥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러시아군 진영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 3월 20일부터 서부 방면군의 기계화 예단을 투입해 러시아군의 배후를 강타하는 한편 수공 직후인 3월 22일부터 키이우 중심부 병력을 이르핀 방면으로 내보내서 러시아군을 협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전의를 상실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군이 소탕하는 소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갑자기 늘어난 포로를 수용하고 관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대로 전투가 진행되면 키이우 북서쪽에 포진한 2만여 명의 러시아군은 삼면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군의 포위 섬멸되거나 통째로 포로가 될 상황인데요. 사실상 더 이상의 병력 투입 여력이 없는 러시아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가 이런 러시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 키이우 서북부 지역에 한 2만 명 정도 17개 대대 전술단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그 포위선멸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벨라루스 군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저는 벨라루스 군 들어오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그냥 바로 레짐 체인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틴하고 급이 다르죠. 미국과 나토가 벨라루스 정도는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총참모장이 자기는 이 대대전술단 꾸려라고 하는 거 거부하고 사표 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권을 전복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얼마나 지금 러시아군이 황당한 상황인가 하면은 이런 걸 벌여놓고 갔습니다. 이르핀 서북쪽에서 이게 크라슈카4라고 하는 전자전 시스템인데요. 이거 뭐 보시다시피 뭐 컨테이너처럼 생겼습니다. 당연히 어떤 그 트레일러 같은 데 싣고 다녔던 장비겠죠. 이걸 내려다 놓고 어떤 일을 했냐. 일단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잘 싸우는 데는 당연히 미국과 나토의 정보 자산의 지원이 있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잘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폴란드 국경이나 이런 곳에서 이 조인트 스타즈 그리고 에이왁스 조기 경보기 또 뭐 리벳 조인트 감청 정찰기 이런 정찰 자산들이 계속 떠서 러시아군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보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감청 정찰기 또 미국 영상 정찰기 이런 것들을 정찰하지 못하도록 제밍하는 제밍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러시아는 지난번에도 자신들이 전자전 시스템 통째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이 전자전 주파수 완전히 이 전군의 전자전 체계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것이 이거 그냥 다 놔두고 갔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라면 그냥 가면 안 되죠. 파괴시키고 가야죠. 그런데 파괴시킨다고 폭음이나 뭐 화염이나 이런 게 보이면 그게 우크라이나 군에게 위치가 노출돼서 자기가 잡힐까봐 그냥 놔두고 간 겁니다. 이거 미국에게 갖다 주면 미국이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야 러시아군 주파수 알았어. 앞으로 니들 주파수 전부 우리가 역제밍해 줄게 하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자료로 쓰겠죠. 굉장히 고가치 자산인데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던져놓고 갑니다. 러시아군이 개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수공이 얼마나 대단했냐. 비포입니다. 비포. 위성 사진을 보는데 여기 이르핀 북쪽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 평야입니다. 평야인데 이 중간에 보면 실개천이 이렇게 있어요. 실개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평야지대고 여기 마을 있고 마을 있고 마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러시아군이 못 들어가요. 왜?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건물 사이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런 평야지대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그 지하에다가 폭격 맞을 걸 대비해서 또 폭격 맞을 걸 대비해서 거기다가 물자, 탄약, 식량 이런 거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처럼 뚝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희한하게도 마을은 그대로 남아있고 마을이 아마 조금 높았나 봅니다. 전체적으로 마을만 그대로 남아있고 이 평야 지역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 탄약 전부 묻어놨는데 그거 그냥 복삭 물에 다 젖어서 쓰지도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물에 다 젖어서 더 춥게 되겠죠. 그리고는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탕전 한다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정말 러시아군 참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불쌍한 게 더 불쌍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이 키우 쪽만 아니라 미콜라이오 지역, 이 지역에서도 정말 불쌍한 러시아군 소식 알려드립니다. 비전투 손실은 키우 전선보다 남부 미콜라이오 전선이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립을 감수하고 개별 부대 단위로 진격하던 러시아군이 미콜라이오 일대에서 문자 그대로 얼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헤르손을 거점으로 미콜라이오주 전역으로 진격하던 러시아군이 곳곳에서 고립되어 심각한 보급난을 겪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몰아다친 동장군이 러시아군을 괴멸시키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국 SBU가 현지 시각 3월 23일 밝혔습니다. SBU는 러시아군의 통신 감청과 정찰 활동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미콜라이오 방면의 러시아군의 비전투 손실이 극심한 상황이며 특히 전체 병력의 50%가 동상에 걸려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콜라이오 지역은 주간에는 영상 온도지만 야간이 되면 영하 6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보급선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격하던 러시아군은 야전 텐트는 고사하고 침낭, 심지어 스토브와 같은 온열 장비도 없이 얼어붙은 땅을 파고 주변의 지푸라기를 가져와 덮으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립된 러시아군의 중대급 이하 제대 의무병들은 동상 환자를 치료할 어떠한 의약품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통신마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서 곳곳에서 아군의 오인 폭격까지 더해지면서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SBU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영토 방위군이 도시와 마을을 거점으로 철통 같은 방어선을 치고 청야 전술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3주간 러시아군 전사자 숫자가 과거 소련이 10여 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록한 전사자 숫자보다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 이제라도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기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워 보입니다. 아니, 여기 위도가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닌데 정말 러시아에게는 운 없이 이 미콜라이오 바로 흑해 연안의 따뜻한 지역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동장군이 몰아닥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이 러시아군은 공격부대 아닙니까? 공격부대는 제대를 딱 유지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유지하고 들어갔다가 여기 잘리고 저기 잘리고 하니까 중대 단위로, 대대 단위로, 소대 단위로 유격전 비슷한 걸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산도 아니고 들판에서. 아니, 유격전은 방어군이 유격전을 펼치는 건데 여기는 공격부대가 유격전을 펼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무전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는 우크라이나군 우세 지역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군의 전폭기가 와서 폭격을 하는데 이게 뭐 생긴 게 비슷하고 뭐 BTR 장갑차 있으면 이게 뭐 우크라이나인지 러시아인지 알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보이면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전폭기의 폭격을 받고 사망하는 이런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추워가지고 야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땅 파고 들어가서 나무 세워놓고 이렇게 그냥 옹기종기 뭐 전쟁이고 뭐시고 다 필요 없다, 얼어 죽겠으니까 그냥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하 6도 영하 1도에서 영하 6도 밤에 그렇다는데 영하 1도에서 영하 6도 뭐 괜찮지 않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영하 1도 영하 6도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독일군을 보고 비웃었어요. 독일군 보면 정말 그 부츠, 멋지게 생긴 부츠 신고 딱 이 핏이 딱 달라붙는 이런 군복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소련군들은 뭐 펑퍼짐한 옷 입고 신발도 이렇게 큰 거 신고 뭐 그렇게 있으니까 완전히 무슨 그 당나라 군대처럼 보이는데 밤이 되니까 독일군들 죽는 거예요. 추워서. 왜? 핏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소련군들은 펑퍼짐한 옷에다가 밤 되면 여기다가 지푸라기 집어넣고 풀 집어넣고 신발에다가 이 엄청나게 집어넣고 해가지고 생존을 하는데 독일군들은 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웃었던 소련군이 이제는 러시아군이 되어서 과거 독일군처럼 핏이 딱 달라붙는 신발 신고 있으니 지푸라기 집어넣을 수 없죠. 그래서 얼어 죽는 상황이다. 그래서 비전투 손실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추운 곳을 또 보급부대가 지나가는데 이 보급차량 아닙니까? 이 보급차량 어머하는 호위하는 장갑차고 이렇게 보급하러 가는데 앞에 또 뭐 대전차 장애물 또 서 있네요. 그래서 대전차 장애물 치우러 보병들이 내려서 가다가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옆에서 로켓이 날아오겠죠. 로켓이 날아 터지고 이렇게 해서 또 보급부대 작살나고 그러면 이거 보급받으러 보급품 기다리고 있던 부대들 또 아웃되고
이런 상황이 전선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1979년부터 89년 10년 동안 전사했던 15,051명의 전사자보다 이제 더 넘은 전사자를 기록한 한 달 만에 이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은 정말 큰 판단착오를 했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성을 차리고 정상으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